또 MZ세대들이 저는 하기 싫은데요, 제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한참 하면서 지금 MZ세대가 한 4, 5년 동안 이 한 시대를 풍미했더니 요새 어떤 시대가 왔어요? 인성의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 면접에서 또 완전 거의 왔잖아요. 인성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상상하는 만큼 구현해낼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AI 시대인데, 그걸 상상을 잘 해내고 그것들을 프롬프트로 뱉어낼 수 있어야 AI는 도구를 활용해서 혁신적인 크리에이티브한 결과물들을 뱉어낼 수 있는 거지, 주는 대로만 쓸 것이냐 아니면 내가 더 주체적이고 더 디테일하게 가이드를 주면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냐, 여기서 실력 차이 나는 거라니까요. 창의적인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게 인간의 이제 존재 목적이고 과업인데, 야 과제 대신해준다, 와 너무 좋아, 뭘 본인이 공부를 해서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걸 AI가 정리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냥 이거 딴 얘기인데 저는 솔직히 다른 면접 그 유튜버들이라든지 그런 컨설트 할 때 정말 다 많이 자주 봤거든요. 아 그럼에도 이 깊이가 남다르잖아요, 형수님. 네. 남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그래서 대중성이 떨어지는 건가 싶기도 한 거예요. 대중성. 우선은 시대는 변하는 거라고 좀 생각해요. 이 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가치와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균형 잡힌 생각이 아니고 극단적인 생각으로 흐를 경우에는 결국에 부작용이 터지기 마련이에요.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생산활동, 경제활동 없고 당연히 스스로 성취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굳이 왜 내가 성취를 하고 돈을 벌어야 되냐라는 게 확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일하지 않는 사회가 되는 거죠. 일하지 않고 먹고 살고 싶어 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돼? 일의 가치가 경시되고 다들 놀고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가 병들고 점점 더 예를 들면 추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겠죠. 그리고 또 내 생각이 맞아,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런 또 개인주의적인 생각에 또 잔뜩 빠진 시대가 한창 또 이제 가다 보니까 또 MZ세대들이 저는 하기 싫은데요, 제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한참 하면서 지금 MZ세대가 한 4, 5년 동안 이 한 시대를 풍미했더니 요새 어떤 시대가 왔어요? 인성의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 면접에서 또 완전 거의 왔잖아요. 인성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한테 기회가 온다면 그런 쪽에서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뭐 물론 제가 인성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전 결국에는 이 취업 시장은 실력 중심의 사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실력에는 정말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실력, 그리고 그 일을 대하는 태도, 조직생활을 대하는 태도, 두 가지가 결합돼서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가 정말 존중받고 정말 자리 잡힌 시대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시장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대학교 졸업하면 취업하고 취업하면 일하고, 근데 굳이 왜 이런 중간에서 이런 올바른 커리어에 대한 관점과 진짜 실력을 키우는 게 뭔지를 왜 알려줘야 돼? 그냥 취업하면 다 배울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는 사회가 고도화됐고 산업화는 커녕 이제는 진짜 지식화 사회로 나아가면서 인당 거의 10, 인당 100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는 노가다로 그냥 인건비로 그냥 노력으로 때워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머리를 쓰는 보법부터 달라야 되고, 소통에 있어서도 소통 코스트를 줄여야 돼요. 서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은 서로 불필요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생각이 똑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어떻게 양보하고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협업도 점점 더 빨라질 거고 불필요한 소통할 필요가 없겠죠. 더 똑똑한 사람들끼리 더 똑똑하게 모여서 더 빠르게 더 효과적인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시대로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서 사실 대학교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 교육이라는 게 다 파편화되어 있죠. 개별적인 커리큘럼들을 그냥 개별적으로 원하는 만큼 수강하고 싶은 걸 수강한 다음에 회사로 가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소양과 대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의 괴리가 사실 너무 크니 그 중간에 이제 연결해주는 다리가 없는 거고, 그 중간에서의 다리를 어떻게 좀 잘 연결해주냐에 따라서 기업들도 필요한 인재를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구직자들도 그거에 맞춰서 정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공부하고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내가 기능을 하려면 이런 공부와 이런 노력과 준비들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전체적인 사회 풍토와 인식을 자리 잡게 된다면 이제 건강한 어떤 취업 문화가 자리 잡겠죠. 뭐지 이런 얘기는 사실 유튜브에서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뭐 계속 저도 생각이 막 진화하고 정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전 열심히 키워왔습니다. 키워왔고 자신 있습니다. 키워왔고 자신 있다고 한 애들이 자꾸 들어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못하게 되니까 갑자기 삐지고 일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일을 대하는 태도와 목적성이 없다 보니까 일하다가 내가 왜 열심히 하지 해보니까 갑자기 일을 놔버리고 태업하게 되고 태만하게 되고,
나는 내 일을 다 했는데 저 사람은 일을 안 하네 라는 게 또 이제 확장이 되니까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협업하지 않고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고, 조직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심각성을 느꼈으니까 이제는 그 심각성을 느끼고 이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인성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실력적으로 뛰어난 애들 많아요. 왜냐면 이제 TO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애들 찾기는 이젠 쉬워. 그럼 이젠 뭔 싸움이다? 태도 싸움이다. 협업과 소통과 갈등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거기다가 일과 미래, 그리고 직업을 대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롱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성의 시대로 왔잖아요. 그럼 이제 인성의 시대가 많이 확장이 되잖아요. 그럼 진짜 이제 무슨 시대가 되는지 아세요? 진짜 실력 중심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인성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면서. 근데 뭐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도 어차피 세상은 또 생각한 게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고 아무리 좋은 얘기가 있어도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릇만큼만 이해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제가 맞다고 부르짖어도 이건 제 기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타당하지만 누군가한테는 맞는 얘기야 수준이 있겠지만 누군가는 와 내가 반드시 저래야 되겠네, 더 빨리 느끼고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겠죠. 지금 민차님이 IT 기획에 있어서 계속 꿈만 꾸고 벌써 1년 넘게 시간을 까먹고 있는 동안 누군가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스타트업에 가서 지금 고군분투하면서 1년의 경력을 키우고 있었듯이 누군가는 제 얘기를 듣고 더 빨리 움직일 것이고, 그런 인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이제 면접장에서도 회사에서도 신나겠죠. 와 이렇게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들이 많다니. 근데 그건 너무 이상적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냥 이상을 얘기해 본 거죠. 아 근데 이런 옴스님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 유튜브에서는 별로 이렇게 그런 큰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깊이 있게 생각을. 아 이런 것도 한번 유튜브에 한번 올려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사람을 진짜 본격적으로 뽑고 조금 더 이걸 키워나가고 싶은데 철학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확실히 철학과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성, 철학,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한 교육, 그리고 그냥 일회성, 루틴하게 그냥 돌아가는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취업시키고 가르침 주고 취업시키고 끝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제가 취업시킨 친구들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조직에 입사를 하고 조직에서 건강한 생각을 갖고 같이 화합하고 정말 조직의 훌륭한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또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듯이 조금 더 그런 더 먼, 더 큰 어떤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가치를 갖고 사업을 운영해야, 그래야 이거는 컨설팅 이상의 브랜딩,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인식을 좀 남기면서 맞아요. 계속 확산적인 어떤 플랫폼 효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옴스님 그 인생면접 그 책 보면은 그 소개글에 써 있잖아요. 나는 취업 컨설턴트가 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인생 멘토가 되고 싶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런 게 옴스님이 원하는 지향점이지 않나? 그래서 세 번째 책이 참 역작인데. 아, 세 번째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제가 이렇게 쑥 봤는데 아직 제가 읽을 단계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가 인생 멘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놓고서 할 거지만,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항상 이게 양립하거든요. 뭐냐면은 내가 괜찮은 어떤 멘토일까, 내가 괜찮은 지도자일까, 그래도 나한테 기회는 있잖아요. 기회는 있는데 내가 부족해, 하지만 이렇게 가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인식 수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식과 현재 나의 노력. 그러니까 내 인식은 그렇게 조금 더 다른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과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되고 싶고 지도자가 되고 싶어. 근데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해. 이것만 돼도 그래도 좋은 가치와 생각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 있지만 노력하진 않아. 그냥 그저 똑같이, 그냥 어제와 똑같이, 지난달과 똑같이, 지난 해와 똑같이 산다? 그러면 또 그냥 반쪽짜리, 안 하니만 못한, 그게 이제 대부분 맨날 노력할게, 아니야 해볼게 하면서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랑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겠죠. 두 가지가 되게 같이 수반돼야 되는 것 같으니까, 좋은 생각 그리고 끈기와 성실, 아니면 끊임없는 끈기와 성실, 자기 객관성, 그리고 자기 절제, 통제 없이는 결국에는 그 목표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목표는 너무 멀고 추상적이고 거기까지 가기까지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도 없고, 그래서 저도 막 요새 인생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앞으로도 할 거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철학책도 좀 더 읽어보고 싶고, 왜냐면 거기서 뭐 그 사람들의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면 그런 건 것 같아요. 윗세대의 생각을 많이 좀 이제 보고 경험했고,
아랫세대의 생각을 많이 보고 경험했고, 저는 중간 세대에서 중간 세대의 어떤 상황에도 처해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아우르다 보니까 아,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상충되고 이렇게 충돌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는 다르게 들리고, 이래서 위쪽에서는 이들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잘 이야기를 풀어내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민찬님한테 쓸데없이 막 그냥 우리가 꿈만 꿀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납득시키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더 효과적이고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자꾸 하게 되고, 그래서 철학책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철학은 결국에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결국엔 철학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말 현인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관통할 수 있을 만한 그 가치의 체계를 만들고 그거를 하나의 책으로 집대성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인사이트와 통찰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얘기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책을 보다 보면은 아, 이런 식으로도 이런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구나, 아,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 보면서 좀 되게 감탄하고 탄복하는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아까 마크 주커버그 뿐만 아니라 뭐 젠슨 황,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또 성공한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렇게 설명을 하네, 저렇게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네, 저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네, 그런 힌트들도 많이 얻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교수님, 오늘도 느끼지만 참 생각이 깊으시네요. 쓸데없는 생각이죠. 왜 쓸데없습니까? 부럽습니다. 생각 깊은 게. 유료 멤버십을 통해서는 경제신문 분석, 라이브 다시 보기 및 미공개 영상 시청이 가능하며 전용 피드백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옴스 잡스 구독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 요즘 또 그 뭐랄까요, 추세가 저희 SK, 저희 CNC 그 공고를 보면 AX가 네, AI를 활용해서 했던 경험, 그걸로 했던 프로젝트 탐색 기술 해달라, 이런 문항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실제로도 기업에서 이 내부에서도 AI를 활용을 많이 하니까 실제로 신입 사원한테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거를 많이 보는 편이냐? 아직은 많이 볼진 않아요. 아직은 뭐 자수상목 기준으로 보든 면접 질문으로 보든 아직 그런 게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요구할 겁니다. 점점 더 많이. SK AX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좀 그런 걸 평가하고 싶어서 낸 거겠죠? 결국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기술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을 통해 이뤄낼 수 있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AI가 등장해서 아니 이미 좋은데 왜 어쩌라고요? 하는 사람은 그냥 딱 그 수준에서만 그냥 검색 대용으로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거고, AX가 무슨 약자니? SK CNC의 히스토리와 뭐 매출 주요 정보를 알려주겠니? 누군가는 내 하루하루를 잘게 다 쪼갠 다음에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이 목표를 어떻게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어느 부분을 효율화하고 어느 부분에서 새로운 방식을 접목시켜서 잘못된 것 버리고 더 좋은 방법 찾아서 접목할 수 있는지, 계속 그런 창의적인 기획적인 아이디어와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계속 채팅하면서 끝말잇기 게임하고. 근데 진짜 빨라져가지고 진짜 눈 감으면 새로운 거 나오고, 눈 감으면 새로운 거 나오고, 눈 감으면 새로운 거 나오거든요. 진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그런 관점에서 옴스님은 좀 AI 어떻게 활용하세요? 지금 많이는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미지 생성할 때 많이 좀 활용을 하고요. 이미지 생성할 때. 왜냐면 제가 좀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한데, 근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서도 AI를 자꾸 좀 적용해 보려는 시도가 좀 필요하다. 근데 너무 의존하진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좀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AI 기술이 조금만 더 발전하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필요한 기술들과 필요한 수준에서의 그런 스킬적인 부분들을 차용해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다만 AI를 어떤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고 AI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적인 생각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요새 이제 계속 제가 AI 관련된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AI가 등장했지만 사람들 간의 AI 활용 능력 수준에서 엄청난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할 겁니다. 거의 누군가는 1당 10을 하고 누군가는 1당 딱 그냥 2인분, 3인분 정도에서 그칠 거예요. 왜냐면 AI를 쓰더라도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고 질문을 하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이미지 생성할 때 여러분이 하는 거라고는 내 사진 올려놓고 지브리풍으로 바꿔줘 이거밖에 못하잖아요. 인물의 사이즈를 줄이고 뒷배경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 어떤 개체들을 넣고 텍스트는 어디에 배치해야 돼,
텍스트의 사이즈와 색깔과 그리고 뭐 크기와 폰트 타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그렇기 때문에 AI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여주는 것이지 창의적인 생각은 결국에 똑같다. 창의적인 발상이 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꿈꾸는 것을 이뤄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을 프롬프트로 구현해낼 수 없다면 피상적으로 물어보고 피상적으로 얻는 딱 그 수준에서 끝날 거죠. 그래서 아마 이미지 딱 생성한 거 고쳐줘 하는데 계속 더 이상해질 거야 아마. 맞아요. 그지? 요즘 그런 것도 되는 거 아세요? 저희 UI, UX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냥 요구사항들을 적고, 그 다음에 간단한 이미지 예시만 있으면 그걸 실제로 그냥 피그마 파일로 만들어줘요. 그걸 통해서 개발 코드를 짜내고 만들어내고, 그걸로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내버리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민찬님은 UI, UX에 좋은 걸 이제 따와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색깔이나 이런 것들만 조금 접목시켜가지고 빠르게 이제 그걸 만들어 달라고 하고 끝나겠지만, 이미 AI를 통해서 그런 게 따라하기 쉬워졌다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성을 개선할 수 있을지, 어떤 부분에서 서비스를 개선해야 유입률을 더 높이고 리텐션율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UI, UX 관련한 걸 따온 다음에 이게 보통 쓰는 사용자들이 20대, 30대 뭐 남자, 여자들이고 이것들을 사용하는 목적성은 이런 것이며 주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UI나 UX나 위치나 아니면 이 구조가 적합한지 아닌지 한번 좀 분석해 줄래?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주는 대로만 쓸 것이냐 아니면 내가 더 주체적이고 더 디테일하게 가이드를 주면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냐, 여기서 실력 차이 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야 이것 좀 만들어줘, 야 이거 똑같네, 여기다 이름만 바꿔줘 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야 얘가 이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 난 여기다 어떤 이미지를 넣고 그 이미지를 애니메이션풍 아니면 어떤 실사풍 아니면 어떤 풍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진정성 높이고 세련된 거 높이고 그리고 어떤 부분 후킹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신뢰도는 개선해서 쓸 수 있겠는데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 제작하는 AI 나왔지만 어차피 여기서 실력 차이가 극한까지 날 수 있겠다고 느낀 게, 오히려 창의성과 기억력이 뛰어난 애들이 이제 영상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시대는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AI는 영상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왜냐면 노인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 해줘 수준이 아니라, 바다는 어느 뭐 3분의 2 지점을 딱 그어놓고 어느 수준에서 바다가 일렁이고 그리고 뒤편에 조도 밝기는 어느 정도 수준이면 좋겠고, 시간대는 몇 시 정도, 그리고 노인은 수염이 어느 정도 수준이면 좋겠고, 그 사람은 유대인인지 아니면 뭐 스페니쉬인지 아니면 그냥 백인인지, 또 눈빛은 어떻게, 어디를 바라보고, 입에는 무엇을 물고 있고, 상상하는 만큼 구현해낼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AI 시대인데, 그걸 상상을 잘 해내고 그것들을 프롬프트로 뱉어낼 수 있어야 AI는 도구를 활용해서 혁신적인 크리에이티브한 결과물들을 뱉어낼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뭐 다람쥐랑 토끼랑 같이 노는 구현 동화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해봤자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왜? 재미도 없고 이게 무슨 스토리야. 그 프롬프트를 쓰는 것마저 실력이에요. 그것마저 저 AI를 통해서 좀 활용하고 싶어졌어요. 방금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실력이에요. 그것만큼도 또 실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나 스케치 실력을 좀 더 내가 갖춰놔야겠다. 좀 많은 것들을 보고 감각을 좀 높여놓을 수 있어야 되겠다. AI가 물론 내가 어떤 멋있는 배경이나 이미지를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걔가 추천해주는 게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어떤 이미지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얘네들한테 가이드를 주고 이걸 기준으로 어떤 걸 해달라고 해야 내가 원하는 이미지와 그런 것들을 더 빨리 뽑아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가이드는 주되, 난 이런 절벽에서 하늘은 파랗고 바다는 어떻고 천둥이 치고 어떻게 뭐 비가 오고 이런 모습이면 좋겠는데, 그걸 중심으로 그리되 너도 한 3개 정도 너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추천해줘. 그리고 난 이걸 어디다 쓸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너가 3개 정도의 이미지를 다른 각도든 뭐 아니면 어떤 모습이든 추천해주면 좋겠어. 해가지고 딱 하면서 내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거 기준으로 딱딱딱 대항 갖고 이거 얘 잘 만들었네 해서 정확도 높게 베리에이션을 치고 베리에이션 안에서 더 정교한 걸 선택하고. 그러니까 이 구글이나 챗GPT, 오픈 AI CEO들이 나와서 이 AI는 이제 정말 혁신적인 생산성 툴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기본적인 거, 뭐 과제 분석하고 이런 거 하는 거, 그거 머리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시간을 늘려서 창의적인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게 인간의 이제 존재 목적이고 과업인데, 야 과제 대신해준다, 와 너무 좋아. 그걸 본인이 공부를 해서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걸 AI가 정리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본인 뭐 할 건데? UI UX 따가지고 요 UI UX 그려줘 해서 해주면 걔가 해주는 거 알겠는데 그럼 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 우선 쇼핑몰을 만들 거거든. 탑3에 있는 업체 3개
애플리케이션 뽑아주고 그 애플리케이션 3개가 가지고 있는 UI, UX적인 특징들 좀 뽑아줬으면 좋겠어. 우선 디자인적 관점, 사용자 관점, 뎁스 관점, 자 여러 가지 뽑아줘. 장단점도 분석해주면 좋겠어 한 다음에 저는 거기서 인사이트 뽑아낸 다음에 그거 바탕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쓰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거 좀 따라해줘. 이름만 좀 바꿔줘. 옴스 잡스로. 자 이제 UI, UX 코딩 짜줘. 코딩 짜는데 코딩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보안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효율적인 코딩인지 데이터 그냥 센터나 잡아먹는 코딩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냥 주는 대로 쓰는 거지. 그거 뭐 어디다 쓸 거야. 결국에는 AI 시대가 도래했지만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아는 사람이 결국에 AI를 활용해서 아는 만큼 지배할 거다. 그냥 그런 미래가 보이던데요. 그래서 개발도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래서 디자인적인 심미적인 감각도 끌어올려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계속 공부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들어요. 다만 제네럴하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높은 깊이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관심도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수준에서의 깊이가 있어야 나머지 부분에서는 걔네들한테 뭘 찾아줘, 뭘 보완해줘, 관점을 갖고 지시하고 필요한 것들을 접목시켜서 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그냥 안정성 있고 빠르면서도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있는 사이트를 개발해줘 하면은 아 네가 모호하게 얘기했잖아. 아 이거 좋아. 이거 편의성 있어. 다 대부분 그렇게 쓴대. 수준에서 가져올 거야. 그죠, 그죠. 실력을 키우십시오.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옴스잡스에서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별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공개되지 않은 릴스부터 섬세하게 정리된 게시글들까지 꼭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